188페이지, 188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어떤 사람이 당신과 생각이 다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당신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리 훌륭한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동의하도록 만들 수 없다. 야단치는 부모, 군림하려 드는 사장과 남편, 잔소리를 늘어놓는 배우자 모두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억지로 그 사람들을 당신이나 내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친절하고 우호적이라면 그들을 더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다. 링컨도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미 100년 전에 했던 링컨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벌꿀 한 방울에 한 통의 쓸개집보다 더 많은 파리가 꼬인다. 는 오래된 격언은 진실이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을 당신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진정한 친구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벌꿀 한 방울이다. 당신이 벌꿀 대신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이다. 어, 이 부분에 어쩌면 우리가 어제 읽었던 2장, 3장, 4장까지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게, 정확하게,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한들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장부터 마음을 열고 확실하게 들어가는 방법을 이제 오늘부터 소크라테스를 의 빗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9페이지부터요, 229페이지까지 읽고 저는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가장 큰 이 책을 읽고 있는 이유, 이 책을 읽고 있는 장이 결국 뭐예요? 누군가를 우리가 2부에서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호감 있게 나를 좋아해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좋아했을 때 이제 누군가를 우리 모든 일들이 설득하는 과정이잖아요. 연애할 때도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고 나랑 왜 결혼해줘야 되는지 설득을 해야 되고 아이들한테도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운동을 해야 하는지, 왜 메나테크 제품을 먹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조차도 설득해줘야 되고요. 어, 정말 저희 첫째는 정말 잘 먹었었는데, 둘째는 쉐이크 먹이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한테 너 건강해져야 되니까 먹어. 이거 뭐, 너 야채 안 먹으니까 먹어. 이렇게 협박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스스로 먹고 싶어지게, 너무 맛있다. 우리끼리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이 맛 너무 맛있어. 이러면서 계속, 그게 뭐지? 이렇게 궁금해지게. 그리고 나중에 어느 날 저희 딸이 엄마 키가 더 많이 크고 싶은데 170까지 키 크고 싶은데 메나테크 제품 먹으면 진짜 키가 커져요. 그럼 너 어렸을 때 남들보다 유난히 다리가 긴 이유가 너 예전에 엄마가 이유식을 다 메나테크 제품으로 해서 그래. 봐봐 너는 살도 안 찌잖아. 이렇게 제가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침 학교 가기 전에는 반드시 쉐이크를 먹고 가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는 과정은 참 많은 우리의 그냥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당장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내심도 필요하고 그 사람을 어떠한 설득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우리 199페이지 소크라테스의 비결 요 부분에서 맨 앞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부터 이야기하지 마라. 의견이 다른 것부터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상대방과 당신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라. 가능하다면 둘 다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단지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라. 저희 남편하고요, 한 2년 전인가요?
굉장히 심하게 의견이 달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이제 코로나 중이었으니까 좀 집을 넓은 데로 가서 좀 편하게 우리가 좀 인테리어도 좀 멋있게 해놓고 그래서 75평짜리 아파트를 보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자. 그런데 저희 남편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송도에 있어야 되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분양받은 이곳이 너무 앞으로는 정말 힐링될 수 있는 곳이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는 위에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계속 의견이 저는 거기에 꽂혀서 넓은 데 가고 싶고 저희 남편은 여기가 게스트하우스 게스트룸도 있고 또 위에 뭐 무슨 스카이 브릿지 뭐 이런 약간 카페 같은 아파트인데 그런 게 있어서 파트너들이 오면 이런 곳에서 힐링할 수 있다 부담 없이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목적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견이 달라서 정말 정말 크게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서로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 우리가 행복하려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정말 파트너들이 놀러 오거나 누군가가 왔을 때 똑같은 우리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저희 남편이 결국은 제가 졌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센터도 가깝고 송도 센터가 이사할 리가 없다. 당분간. 그러면 지금 너가 가려고 하는 곳은 센터에서 30분이나 더 3, 40분 정도가 걸리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힘들고 이렇게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 그래.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고 하지. 라고 이런 어떠한 본질적인 부분에 공통적인 어떠한 목적을 같은 목적이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잊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반대 의견,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게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부부싸움, 비단 부부싸움만이 아니라 아이들과의 엄마가 너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가 무조건 1등 하는 거 이게 아니라 너가 진짜 행복한 방법이 뭔지를 엄마는 그게 가장 중요해. 라고 어떠한 너의 어떠한 행복을 향해서 얘기해주고 또 우리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파트너와 스폰서와 어떠한 그 상담을 함에 있어서 어, 제가 지금 사장님과 다른 의견이 있지만 사장님의 가장 탄탄하고 안정적인 사장님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저는 사장님 의견도 너무 좋은 의견이지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뭔가 마음을 안심해주고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구나라는 확신이 들면 아무리 쓴 말도 아무리 받아들이기 힘든 말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 없이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사장님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이렇게 먼저 나의 다른 사장님 그거 사장님 생각이 달랐어요. 라고 얘기한다라면 그냥 마음의 문이 쾅 닫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99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말을 솜씨 있게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많은 내 반응을 이끌어낸다. 그럼으로써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심리적 과정을 작동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 모른다고? 왜 날 무시하지? 왜 이렇게 잘난 척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은 제가 보니까요, 남들한테 파는 거 진짜 못하실 것 같아요. 그쵸? 뭔가 뒤통수도 따갑고 이런 거 되게 못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저 그거 못해요. 내라는 반응을 끌어내는. 근데 사장님 보니까 제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뵈니까 남들한테 저한테도 항상 오실 때마다 이렇게 과일도 내주시고 빵도 썰어주시고 이런 거 보니까 퍼주는 거 진짜 좋아하시죠? 네,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이 자신이 아니다. 맞아요. 저는 파는 건 절대 못해요. 근데 남들 퍼주는 건 그쵸. 사장님 남들한테 뭐 도와주고 오지랖 넓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남편이 오지랖 때문에 진짜 싫어해요.
이렇게 뭔가 남들 잘 되는 거 되게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사장님이 뭐 권해서 남들이 맛있게 먹는 거 좋아하시죠? 이렇게 뭔가 맞아요, 네, 라고 내가 뭔가 이렇게 정말 나는 인정받는 게 누군가에게 도움 주는 거 좋아하고 나는 파는 거 못하고 남들한테 이익 챙기는 거 못하는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반응을 끌어내야 되는데 반대의 경우로 이렇게 사장님 돈 버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탁 치고 들어가 버리면 저 돈 안 벌어도 되는데요. 왠지 내가 가난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더라도 상대가 기분 좋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점이나 요즘은 많이 안 좋아하는데 예전에 이명진 씨하고 정말 둘이 식당에 가면 식당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단골집이 있었는데 그 단골집 사장님이 정말 한 2시간을 먹고 있는데도 뚱하고 한 번도 이렇게 밝은 미소를 이렇게 보인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늦게 저희가 이제 야간 라운딩을 끝나고 밤에 그 식당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저도 이제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읽다 보니까 저분을 좀 오늘 웃게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혹시 알아? 저분이 메나테크 제품도 먹을 수 있을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님들이 어느 정도 조용해지고 이렇게 이제 나갔을 때 사장님, 여기 어떻게 이렇게 맛집으로 만들 수 있으셨어요? 저는 오늘 먹고 가면 내일 또 생각이 나요. 사장님,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는 거예요? 이 곱창에 마약 넣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한순간 진짜 갑자기 오빠 미소, 아빠 미소, 너무나 입꼬리가 싹 올라가면서요. 제가 진짜 이 곱창에 하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 말을 비롯해서 사장님 일로 오세요. 사장님 진짜 지금 4시간, 3시간 서서 곱창 굽느라고 너무 다리 아프실 텐데 소주 한 잔 저희랑 같이 해요. 라고 해서 결국은 그 칭찬 한마디, 그 노하우, 그리고 아니 그러면 요리하셨던 분이세요? 아니요. 전 원래 PC방 했었어요. 전혀 관련 없는데 어떻게 네, 제가 좀 입이 까다로웠거든요. 그게 비결이셨네요. 라고 정말 그분의 어떠한 말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여러분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그분과 라운딩을 같이 하게 됐고요. 그분과 결국은 정말 좋은 친구가 됐고 메나테크 회원은 제가 가입을 시키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의 파트너가 가서 회원 가입도 시키고 이렇게 정말 그 무뚝뚝한 사람도 어떠한 자기의 스토리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행복하게 자기 얘기를 하게 만드는 그 과정들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20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학생에게 혹은 고객에게 아이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처음부터 아니요라고 말하게 만든다면 그 뻣뻣한 부정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너무도 많은 지혜와 성인이나 가질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들에 성공한다라는 건 정말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단, 우리가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정보를 나누고 이러기 위해서는요. 202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시가 나오는데요. 다시금 그분은 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젊은 분의 태도는 누그러지고 변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 정보를 요구한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PD가 되고 또 브론즈 PD가 되고 PPD가 되고 이렇게 3스타가 되는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리더에게는 막 가서 자기 얘기를 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스스럼 없이 어떠한 것들을 자기의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어떠한 목적, 그룹에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목적이라던가 어려운 좀 하기 어려운 요구사항 이런 것들도 거뜬히 받아낼 수 있었던 어떠한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어떠한 그런 노하우, 노하우라기보다는 기본이 되어야 하는 그것이 뭔가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직급을 가고 내가 이렇게 뭔가 이득을 챙긴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당신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 미라클 돈독에 들어오면 사장님 인생이 되게 아침이요. 너무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할 수 있어요. 물론 그리고 나서 사장님과 같이 미라클 돈독을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나의 어떠한 사장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본적인 것에는 상대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이익. 그러니까 나의 이익이 아니라 당신의 이익이다. 당신에게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확신을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제가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들을 때 뭔가 말은 사장님을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면에 나의 직급이 걸려 있고 나의 어떠한 소득이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는 거를 눈치채는 순간 그때부터 마음의 문이 닫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분이 얘기하는 건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하더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로 이 책에서도 정말 5장, 6장, 7장, 8장을 거쳐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상대가 많은 말을 하게 하되 진심으로 경청해라.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줘라. 진심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라. 진심으로, 진심으로 나의 마음에 진심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그를 위해서 진짜 값싼 그런 칭찬이 아니라 그분이 진심으로 건강한 SO가 됐으면 좋겠고 SO를 많이 만들어내는 SO가 돼서 진심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진심으로 이타심을 가진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른 차이를 느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21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주에 프랑스 철학자가 한 얘기죠. 적을 원한다면 친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친구를 원한다면 친구들이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하라. 너무나 반복적인 얘기죠. 이 말은 왜 진심인가? 친구들이 우리보다 뛰어날 때 친구들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나으면 열등감을 갖게 되고 질투와 시기를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정보를 주고 당당하게 사장님 쫄지 말고요. 당당하게 알리세요 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가진 이 정보는 당당한 거고 그들을 성공을 시키는 일이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어떠한 마음, 그리고 나의 어떠한 자만과 교만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사장님 같은 분이 저랑 사업하면 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엄청나게 우리 아이들 서울대 보는 것보다 더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뭔가 그들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해 준다라면 우리가 윈윈의 그 본질적인 목적을 그들에게 정확히 안내해 주지 않을까, 정확히 나의 진심을 읽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카네기가 우리에게 끝까지
가지 반복적인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예시를 들어서 우리에게 왜 이토록 그렇게 남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경청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장 만만하게 연습할 수 있는 거 누구예요? 우리의 배우자, 어,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내 가까운 가족들에게 먼저 능숙하게 연습했을 때 많은 내 스폰서와 파트너들에게 이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 부자연스럽지 않은 건 지난 17년 동안 이 카네기를 적용하면서 왔기 때문에 저는 낯간지럽다라고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낯간지러운 얘기들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낯간지럽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부터 오늘 정말 중요하다라고 느끼게끔 네라는, 예스라는 답을 받아내는 비결, 그것들을 오늘 하루도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마지막 또 미라클 돈독 진행할 텐데요. 내일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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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어요. 들으세요.